지난 20년을 넘게 라디오 방송을 해온 저희 미주 가톨릭 방송입니다. 미주 지역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이제는 영상 미사 서비스와 함께 미주 가톨릭 뉴스 등을 제작해 송출해드리고 있는데요. 주일 미사 영상 서비스는 몇 주 전부터 서서히 재개된 대면 미사 참례로 지난주부터 잠정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미주 가톨릭 영상 뉴스는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주 가톨릭 영상 방송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작과 송출을 위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가톨릭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아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 7월 5일 주간 미주 가톨릭 영상 뉴스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남가주 한인성당 소식입니다. 남가주 애나하임 소재 성토마스 한인성당의 주임 신부인 양세용 베네딕토 신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면 미사 재개를 시작했던 한인 교계에 방역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양 신부는 지난 26일 저녁 세례식까지 주도해 당시 함께했던 수녀와 세례를 받았던 15명의 예비 신자들과 대부모 등 현장에 있었던 30여 명이 모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문제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한 집에서 함께 거주 중인 가족 구성원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 진단 검사 예약이 쉽지 않아 동분서주하며 검사 받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성 토마스 한인성당 주임 신부의 확진 판정 사태는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다른 한인성당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재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도 최근 신자들에게 보낸 안내 문자에서 성 토마스 한인성당 신부와 수녀 등 관계자들이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 및 대면 미사도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한편 성 토마스 한인성당은 최근 대면 미사를 재개하면서 거리 두기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신부님의 감염이라는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가주 지역 한인성당들도 대면 미사를 시작하면서 65세 이상 노년층에 주일 미사 참여를 피해달라고 권장해 오고 있으며 성당 내 소독과 한 줄 뛰어앉기에 이어 20명에서 50명 내외의 소규모 인원만 주일 대면 미사 참여를 해오고 있지만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시된다는 예상과 달리 코로나19 사태 대처 미숙과 이어진 블랙 라이브스 매터, 즉 흑인 인종차별 반대 시위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 대선과도 빨간불이 켜진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이제 가톨릭 사회에서도 그 지지를 점차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7월 1일 백인 가톨릭 신자 중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반대하는 비율이 45%, 히스패닉의 가톨릭 신자는 74%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가톨릭 신자 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1월 45%에서 6월 41%로 떨어졌습니다.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들의 지지도가 여전히 높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코로나19과 시위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인해 차차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전이 가열됨에 따라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 모두 종교를 가진 유권자들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16년 가톨릭 투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갈렸습니다. 당시 미 국민선거연구소의 분석 결과 클린턴은 전체 가톨릭 신자 투표에서 48%, 트럼프 대통령은 45%를 얻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한 달이 넘게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프란치스코 교황도 인종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선 이제 가톨릭 교계가 앞장서야 된다며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과 이로 인한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관해 인종주의와 불의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가톨릭계가 앞장서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화요일 북미 가톨릭 언론인 가상회의에서 가톨릭 언론은 생명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대화와 연결 고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 아래 우리 공동체를 해치는 인종차별, 불의, 무관심, 방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5월 25일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수분에 걸쳐 백인 경관에 의해 목이 눌려 사망한 뒤 미 전역에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일부 가톨릭 사제, 주교, 관계자들이 시위에 참여했고 이러한 모습을 바티칸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이 촉발된 시위가 이제 과거 노예제도의 유물들을 철거하는 것으로까지 번지면서 이제는 샌루이스 포레스트 파크의 아트휠 꼭대기에 위치한 루이 9세 동상의 철거를 두고 찬반 의견까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가톨릭 관계자 혹은 신자들은 어둡고 고통스러운 역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도시 역사의 상징을 지키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에 맞서 시위대는 루이 9세가 반체제 인사였고 이슬람을 혐오했다는 이유로 루이 9세의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상 철거 지지자와 반대자 대립은 결국 지난 토요일 폭력으로 번졌고 이에 양측 모두 이러한 방식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내 현재 시기가 시기인 만큼 말 한마디라도 주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지는데요. 블랙 라이브 매터스 시위자들은 구더기와 기생충에 비유했던 인디애나주의 한 신부가 결국 징계를 받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테오도르 로스록 신부는 지난 일요일 주간 회보에 시위대들은 늑대 옷을 입은 늑대들이고 복면을 쓴 도둑들이며 다른 사람들의 공포로부터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며 기껏해야 고립과 중독으로 망가진 사람들의 들러부터 이를 먹고 사는 구더기와 기생충 같다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로스록 신부의 글이 엄청난 비판을 불러일으키자 인디애나 교구는 로스록 신부를 정직시켰다 밝히며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에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스록은 누군가를 불쾌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며 자신의 발언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위대들, 역사적 유물들의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대에 맞서 이런 일도 있습니다. 살바토로 코들리오니 샌프란시스코 대주교가 시위대들에 의해 손상된 후니페로 세라 성인의 동상 앞에서 엑소시즘 행사를 열었습니다. 시위대들은 후니페로 세라 신부가 250년 전 원주민들을 대량 학살이 일어나게 한 식민지 개척자였다는 이유로 동상을 훼손했습니다. 대주교는 이러한 악한 신성모독 행위에 대해 기도하고 종교적 의식을 올렸습니다. 코들리오니 대주교는 세라 성인이 스페인 정복자들, 특히 병사들로부터 캘리포니아 원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웅적인 희생을 치렀다며 이는 역사적 과오가 발생했다는 것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이제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에 위치한 67년 역사의 가톨릭 학교가 결국 문을 닫는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프레즈노 교구가 상승하는 비용에 비해 감소하는 등록금으로 Our Lady of Victory 가톨릭 학교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전했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 5월 22일 2020년도 학급을 위해 퍼레이드를 개최했고 페이스북에는 학교 사진을 공유하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끝으로 교황청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한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형인 가톨릭 사제 게오르크 라친거 경이 별세했습니다. 올해 나이 96살입니다.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이 최근 형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자 지난달 18일 독일 레겐스부르크를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불과 며칠이 안 돼 형 라친거가 숨을 거뒀습니다.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이 2013년 교황직을 내려놓은 뒤 바티칸을 품은 이탈리아를 벗어난 이번이 7년 만의 외출이어서 독일 레겐스부르크 방문은 가톨릭계 안팎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몇 년 만에 동생을 만난 형 라친거는 닷새 뒤 숨을 거뒀습니다. 숨진 게오르크 라친거는 1924년생으로 교회에서 오르간을 연주하며 음악적 재능을 보이다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당시 독일군으로 이탈리아 전선에서 투입됐다 부상을 입고 미군의 포로로 잡히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동생인 요제프와 함께 신학교에 들어가 성직자로 활동하면서 레겐스부르크 대성당 성가대 지휘자로 명성을 쌓기도 했습니다. 한편 독일 출신의 베네딕토 16세는 2005년 4월 요한 바오로 2세에 이어 제265대 교황직에 올랐지만 8년 만인 2013년 2월 건강 등을 문제로 스스로 사임했습니다. 교황의 자진 사임은 가톨릭 역사상 600여 년 만의 일이었고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현재 베네딕토 16세는 사임 이후 바티칸 내 수도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미주 지역 가톨릭 신자분들을 위해 미주 가톨릭 방송 영상 서비스에 다시 한번 여러 가톨릭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아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전역 TV 방송을 통해 송출되는 USK 뉴스 제작진의 협조로 제작된 미주 가톨릭 영상 뉴스 모두 마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육간의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